안녕하세요. 고객을 움직이는 세일즈 화법 최란 강사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고객들과 잘 소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통하지 못하면요, 통하게 됩니다. 한자를 보면 이해가 쉽게 가실 텐데요. 자, 보시면 통할 통자의 뒤에는 아플 통자죠. 통하지 못하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도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게 되잖아요. 영업 현장에서 내가 고객과 효과적으로 소통을 하지 못한다면 내 설명을 듣는 고객도 속이 터지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마음도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더 많은 분들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고민들을 듣게 됐습니다.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이 낯선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고객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고객이 거절을 하는 상황에서 뭐라고 받아쳐야 할지 난감합니다. 이러한 여러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제가 8강 동안 수업에 담아봤습니다. 열심히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첫 번째, 고객과 대화를 틀 수 있는 질문에 대해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세탁기를 사기 위해서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점원분이 저한테 열심히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세탁 세제가 조절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 이거는 스팀 기능이 있어서 빨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제 귀에는 그 설명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충 모델들을 살펴봤고 가격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매장을 찾은 거였거든요. 근데 별다른 가격 메리트가 없길래 그냥 매장을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매장을 나가려는 저를 다른 점원분이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객님, 원하시는 제품이 없으셨어요? 혹시 찾으시는 상품이 따로 있으신가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세일이라고 해서 왔는데 별로 그렇게 싼 거 같지 않아서요 라고 얘기했더니, 고객님, 어느 정도 가격대를 생각하고 오신 거예요? 혹시 최신형 모델로 보셨나요? 그러면 100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가격이면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가 원하는 가격대로 세탁기를 구매하게 됐고요. 그분이 또 혼수로 하시는 건가요? 아기 키우시면 건조기는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았던 건조기까지 구매를 하고 매장을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 두 점원의 차이 보이시죠?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설명을 진행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에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고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고객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분도 저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알게 됐죠. 저 고객은 가격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구나. 저 고객은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자, 이런 식으로 고객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질문을 던져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시대가 변화하면서 세일즈의 방식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했죠. 그때는 고객들이 찾아와서 묻는 것에만 제대로 답변을 해도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 세일즈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어요. 고객들을 직접 발굴하고 찾아가서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떤가요? 우리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인터넷에 그냥 치기만 하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리뷰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고객들을 일방적으로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고객들의 성향,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맞춤형 설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해졌죠. 그렇다면 어떻게 고객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얼굴 딱 보시고 관상으로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 질문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자, 세일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은요. 오늘 단계별 질문으로 4단계에 거쳐서 어떻게 질문을 활용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는 질문. 두 번째, 문제를 파악하는 질문. 그 문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 질문. 마지막은 우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해결 질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상황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질문은 말 그대로 고객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숨어있는 니즈를 캐치해내는 질문이에요. 고객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고객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을 적절히 섞어서 활용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닫힌 질문이라고 하면 내가 물었을 때 고객이 네, 아니요, 이거요. 이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말하고요. 열린 질문은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고객이 길게 답변하게 되는 질문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열린 질문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던지는 열린 질문만큼 난감한 게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 고객에게 내가 고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고객들이 대답을 회피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을 중간중간 활용을 해서 고객이 쉽게 답변을 하면서 본인의 정보를 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예시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에스테틱 샵, 피부 관리 샵을 운영하는데 고객을 상담을 하는 겁니다. 고객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상황 질문들을 한번 던져볼게요. 고객님, 이전에 피부 관리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현재 피부 관리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고객님, 그러면 화장품은 어떤 제품들 사용하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고객들의 정보를 캐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파악하는 문제 질문입니다. 고객이 이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나의 현재 상황에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단계예요. 자, 역시 예시 질문들을 보면요. 고객님, 그동안 관리 많이 받아오셨는데 받으시면서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요? 네, 홈케어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홈케어로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없으세요? 현재 가장 큰 피부 고민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고객의 현재 문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은 시사 질문인데요. 시사 질문은 문제가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가 그냥 문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질문인데요. 이 시사 질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셔야 고객이 해결책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20대 피부는 타고나는 거라면 30대 피부는 관리로 차이가 나는 거 알고 계시죠? 고가의 제품을 발라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네, 지금 관리를 미루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시사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의 질문은요, 해결 질문입니다. 내가 제시하는 해결안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하고 고객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인데요. 해결책을 제시할 때 저희 제품 한번 써보세요. 저희 서비스 이용해보세요. 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질문을 활용해서 고객이 직접 해답을 찾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질문에 대해서 고객이 대답을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스스로 설득이 되기 때문에 더 설득의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예시 질문들을 살펴볼게요.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객님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화장이 착착 잘 먹으면 아침마다 받는 스트레스가 좀 덜하시겠죠? 주변에서 뭔가 예뻐졌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기분 좋지 않으시겠어요? 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유도하시는 겁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종종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그것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든 고객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설득을 할 수는 없겠죠. 앞으로는 이렇게 4단계 질문을 활용하셔서요. 고객들을 맞춤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할 때 조금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why 질문은 how 질문으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why 질문, 즉 왜라는 질문은 다소 상대를 질책하는 듯한, 뭔가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고객님 왜 결정을 못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으면 뭔가 기분 나빠요.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보다는 고객님 어떤 부분이 해결되면은 좀 결정이 수월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how 질문으로 바꿔서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 예문도 한번 볼까요? 왜 아직까지 학원을 결정하지 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어머님 그러면 그동안 우리 아이 영어 공부는 어떻게 시키셨어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부드럽게 질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질문법은요. 양자택일 질문이에요. 내가 고객에게 물어봅니다. 고객님 계약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고객이 한다 안 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고객님 핑크로 하시겠어요? 블루로 하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핑크하고 블루 중에 대부분은 선택을 할 겁니다. 핑크랑 블루 중에 고르라고 했는데 저 안 할래요 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양자택일 질문의 효과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객을 이 선택지 안에 가둬서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설득에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저울에다 올려놓습니다. 하나는 우리 상품, 하나는 타사의 상품이나 다른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하나의 가치를 강하게 깎아내리시면요. 상대적으로 우리 것의 가치가 올라가 보이겠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 IQ만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EQ와 SQ가 고루 발달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가요? 네, 당연히 감수성도 풍부하고 사회성도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어떤 지적인 능력만 키우기 위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이런 부분 발달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놀이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의 교육 프로그램은요. 이런 아이들의 EQ나 SQ도 같이 발달시켜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때요?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활용하신다거나 혹은 고객님, 건강에는 좋지만 아주 맛이 없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좋은데 맛도 좋은 약이 있어요. 그렇다면 뭘 드시겠어요? 네, 당연히 맛도 좋은 약을 선택하시겠죠? 저희 영양제는요, 한두 번 먹다가 맛없어서, 귀찮아서 안 먹게 되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젤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그냥 가볍게 섭취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러면서 건강도 챙기실 수 있죠. 이제 맛없는 약들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요, 저희 약 한번 챙겨 드셔보시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질문의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자꾸 말을 하게 만드시면은요, 각 고객별로 맞춤 설득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는 혼자서 열심히 설명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시고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네, 오늘도 성공적인 세일즈 하세요.